자, 좀 전에 했던 거 잠깐 여쭤볼게요. 자, 소송 대리인은, 말하자면 변호사는 상대방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 있다.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 쪽에서 변호사한테 돈 준 것은 제대로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입찰 대리인. 자, 경매입찰 대리인. 이 사람의 그 대리권에 경매 채권자의 경매 신청권 취하에 대해서 동의해 줄 권한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계약의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 부여받은 자,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자기 소유면 다 끝났어요. 대리권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체결된 그 계약에 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 받을 권한 없어요. 또 상대방의 청약받아서 승낙해줘서 합의 해제시킬 권한 없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자,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 부여받은 사람은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이걸 받을 권한 있는 걸로 본다. 아까 판례 원문 기억나죠? 그죠? 자, 그건 판례 표현은 체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매도에다가 이행까지도 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이제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에게 대리인이 수인 있을 때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그 다음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입찰 대리인이 이 관계에 따른 두 사람을 동시에 대리했습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자기 계약 쌍방대리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해도 되는 예배가 두 개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했을 때하고 채무의 이행하고 채무의 이행의 여로서 이전등기 신청. 네? 네.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대리해서 이전등기 신청한 거 괜찮죠? 그죠? 근데 채무의 이행 중에서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다툼 있는 채무, 변제의 미들의 채무, 항변권 붙은 채무, 대물 변제, 경계 이 5개는 안 돼요. 자, 대리인이 말이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즉 본인에 대해서는 배임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있습니다. 다만 이 자가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걸 본인이 증명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했다? 본인 쪽에 있어요. 본인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리권 남용 문제를 푸는 것을 비진입 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라 그래요. 그 표현도 시험에 나와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면서 대리관계는 표시 안 했습니다. 그냥 본인 이름을 적었고 본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래도 현명한 거다. 한 겁니다. 저 본인 이름을 드러냈죠? 그죠? 본인 계약이다 라고 표시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 이 말은 마치 대리인 자신의 계약처럼 표시한 겁니다. 자기가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대리인 그 사람의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 계약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착오로 현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취소하기도 안 돼요. 다만 이 사람의 대리인 자격이었음을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착오다, 사기다, 강박이다, 뭐 알았다, 몰랐다,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그런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죠? 대리인에게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중매매 할 때도 만약에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했다면
본인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반사적 계약이 돼요.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에서 대리인, 궁박 여부는 매도인 본인에게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 자가 대리인인데, 근데 그걸 병에게 또 맡겼습니다. 당신이 좀 팔아주시오. 복대리인 선임한 거예요. 이 자가 복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하고 정하고 매매 계약을 한다 칠 때, 자, 이렇게 대리권 부여받은 자,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마땅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맡기면 안 돼요. 다만 본인이 이자가 승낙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선임해도 괜찮아요. 근데 선임하되 제대로 된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죠? 선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 잘못했다 또는 감독 잘못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사고 치면 그거는 이자에게 다 책임져야 됩니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1억짜리 땅을 팔아달라라고 맡겼는데 이자가 단순히 친분 때문에 이자에게 맡겼다가 이자가 7천을 파는 계약을 벌였다. 그래서 이쪽에 3천만 원 손해 발생해버리면 이 사람이 3천만 원 배상해줘야 됩니다. 맞죠? 친분 때문에 맡겼다는 것은 선임을 잘못한 거죠. 그죠? 선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자, 다만 이 사람이 기왕에 선임할 거면 이 사람으로 하세요 라고 병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명해서 그래서 이자가 선임한 거예요. 아무튼 지명은 갑이 했지만 선임은 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전혀 책임 안 지진 않습니다.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이것처럼 이렇게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 병이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거는 본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또는 사고치기 전에 해임을 해버려야 됩니다. 해임, 그죠? 사고치기 전에 미연에 막아줘야 돼요. 이걸 태만히해서 결국 사고 났다, 이때는 책임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법정 대리인 같으면은, 자,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 부여받은 자 아니죠. 또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지위를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는 거 이거 언제든지 가능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되 책임은 또 무거워집니다. 그죠? 자, 원칙적으로 선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감독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고 나면 책임져요. 그런데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선임했다면 이때는 선임 잘못했을 때 또는 감독 잘못했을 때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맞죠? 그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승낙 말이죠. 승낙. 요거 묵시적 승낙도 가능할까? 네, 묵시적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동그라미 가능해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가 반드시 대리인 이 사람이 꼭 안 해도 괜찮은 거라면, 네? 다시 할까요? 자,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자, 이 사람이 땅 팔아달라라고 맡겼죠, 그죠? 그럼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죠, 그죠? 그 목적이 말이죠. 대리의 목적인 그 법률행위가 반드시 대리인 이 사람이 꼭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법률행위라면, 그러면 이 수권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걸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봐라 라고 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B가 말이죠, 이 사람의 명시적인 승낙은
명시적인 승낙은 안 받고 이걸 씨한테 맡긴 거예요. 자, 복대리인 스님 했습니다. 이 자가 복대리인 자격으로 D 은행에 가서 이거 저당금 설정해주고 대출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가 문제된 겁니다. 이에 관해서 판례가 이 부동산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오는 거 이거 꼭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은행에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오거나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용과 이 담보 이거 보고 대출해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경우가 대리의 목적인 이 법률행위가 꼭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그런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그런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수권행위 안에 복대리인 스님에도 괜찮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봐요. 이해돼요? 자, 한 번만 더. 자, 저 승낙은 묵시적 승낙도 가능한데 이때 그에 관한 판례 한 개. 자, 대리의 목적인 이 법률행위가 이게 꼭 대리인 그 자신에 의한 처리가 꼭 필요치 아니한 경우라면 그러면 이 수권행위에 복대리인 스님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된 걸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대리인은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그죠? 본인, 갑의 대리인, 그죠? 갑의 대리인입니다. 즉, 이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이 사람 계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권한 범위는 이 사람과 같아요. 그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선임한 이 사람이 이건 간에 아무튼 대리권 부여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언제나 말입니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맞습니까? 대리권 부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복대리인 되는 경우는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복대리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대리권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임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래서 재복대리인 선임 가능한가?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그죠? 가능을 해요.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본인이 승낙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요건에 따라서 그죠?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합니까? 소멸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복대리인 선임해놓고서도 이자가 하기 전에 이자가 해버리면 이 계약은 이 사람의 계약이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 이름으로 해요. 이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자, 원래 이번 달에 처음 오시는 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 행위로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걸 선임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선임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그냥 대리인이지 복대리인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복대리인 선임할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 아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면, 즉 대리행위로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선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거는 복대리인이 아니지. 그냥 대리인이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1번에 첫 줄.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선임했는데 이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네 번째 줄 중간쯤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서 선임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리행위 아니에요. 그죠? 대리행위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줄 제일 앞에 복대리인은 자, 출치고 복대리인은 그 다음에 조금 띄워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서 선임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바로 밑에 줄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 후라도
대리인의 그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복대리인 각자에게 원칙적으로 단독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뒷페이지 2번에 1번 전문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자, 그 다음 줄 바로 밑에 줄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세 번째 줄 끝에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그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꼭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책임에서 조문 밑에 제일 밑에 줄 끝에 대리인이 만약에 자신의 과실로 부적합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거나 이 말은 선임을 잘못한 거죠, 그죠? 또는 감독을 게을리해서 본인에게 손해 끼쳤다면 이거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관로 이번에 다만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그가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통지 안 했다거나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조문 바로 밑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복대리인의 그 행위에 관해서는 자신의 선임 감독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전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자, 뒷페이지에 중간에 3번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지만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에는 재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 자, 복대리권도 대리권이죠. 그래서 1번 대리권 일반의 소멸 사유. 첫째,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년 개시,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파산. 자, 2번은 됐고 3번. 자, 복대리권은 본인의 권한에서 나온 겁니까? 대리인의 권한에서 나왔습니까? 대리인의 권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자동 소멸. 그래서 첫 줄 끝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으면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해버립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외우세요, 이제.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 가능한데 이때 선임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또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 이자가 사고 치버리면 이자가 책임져야 돼요. 저 가백에. 그죠? 다만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선임했다면 그때는 이자가 부책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통지 안 했을 때 또는 해임 안 했을 때만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낙은 묵시적 승낙도 가능해요. 그래서 대리의 그 목적인 법률행위 이 건 같으면은 바로 매매계약이죠, 그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꼭 대리인 자신의 의한 처리가 꼭 필요치 아니한 경우라면 이자가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그런 미수권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해도 괜찮다 는 묵시적 승낙이 포함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 가능해요. 다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져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선임했다면 선임 잘못했을 때, 감독 잘못했을 때만 책임집니다. 자,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대리행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저 복대리인 선임해도 이 사람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자가 저 부동산을 X라는 사람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다면 선임해놓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이 사람의 계약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권한 범위는 저 대리인과 같아요. 동일한 권리 의무. 그러면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자,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요건에, 이 요건에 따라서, 그죠? 재복대리인 선임 가능하다, 그죠? 본인이 승낙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복대리권 선물 사유는, 자, 첫째는 본인 사망, 복대리인. 자, 다시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파산.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았다, 또는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해버립니다. 맞죠? 자, 이제 묵건대리 볼게요. 묵건대리. 자, 아버지 소유 부동산입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인데 그 아들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은 아버지 이 본인에게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효력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걸 추인하면 그러면 효력 발생하죠. 추인하면 말입니다. 이 계약은 효력 발생해요. 즉 아버지의 계약이 됩니다. 이때 추인할 때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자, 묵시 나오면 다 동그라미, 무조건 동그라미. 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이죠, 매매 대금을 직접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요. 이걸 추인한다는 말 안 했지만 그 돈을 받았습니다. 돈 받았으면 이거 인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대금을 수령했다. 대금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추인한 게 돼요. 또는 만약에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자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아버지한테 돈 갚아라 하니까 아버지가 포럼만 기다려 달래요. 변제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이 대리권 없이 자기 이름으로 돈 빌린 거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자, 저런 게 묵시적 추인입니다. 그런데 자, 묵건 대리 행위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도 장기간 이 일을 저기 안 해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묵시적 추인으로 봅니까? 이거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게 망정이지, 남남이면 이자한테 돈 받아서 도망가면은 이거 범죄입니다. 맞죠, 그죠? 남의 땅 팔고 돈 받아서 도망갔잖아요. 범죄입니다. 자,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쪽에서 아무런 형사 고소라든가 또는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인한 걸로 보는가? 그렇게 안 봐요. 그죠? 자, 범죄가 되는 묵건대리 행위인데, 그런데 이걸 형사 고소 안 했다. 또는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 안 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일부만 추인하겠다. 일부만. 또는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겠다. 이게 1억의 매매 계약인데 아버지가 추인하면서 1억 3천에 파는 걸로 추인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다. 또는 조건 붙여서 추인한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런 추인은 효력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말 또 꼭 기억하시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할 때 그 추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때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 발생한다. 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닙니다. 그죠? 추인에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소급표가 있다. 말하자면 추인의 통지가 이 자리에 도달하면 계약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해요. 계약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 계약은 효력이 생겨나 버립니다. 자, 소급표가 있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자, 교재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자, 이 본인은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권리가 자신에게 넘어왔다면서 그걸 자기가 행사하겠대요. 이걸 자기가 행사하겠다, 이자가. 그러면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스스로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런 것은 금반응의 원칙에 반한다, 그죠? 금반응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본인의 거절권을 이걸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교재 보시면 밑에 중간에 디귿에 A 보시면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매매대금을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을 때 또는 거기서 네 번째 줄 끝에 본인이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런 경우들. 그런데 B 보시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했다라거나 또는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곧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첫 줄 끝에 보시면 일부만 추인한다 라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서 또는 조건 붙여서 추인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제목 먼저 보시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대요. 이랬을 때 두 번째 줄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응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미음에 본인 갑이 추인하면 을의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런 내용이죠. 본인,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은 본인 보고 이 계약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답 좀 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 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이자가 알면서 계약했던 자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자, 요거는 이 계약대로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악의자라도 가능하다. 이때는 선악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조문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악의이어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확답에 관해서는
발신주를 취하고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본인,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이 상대방은 말이죠,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이 계약을 없애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자, 이 철회는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괜찮고 본인에게 해도 괜찮아요. 이쪽에다가 철회도 괜찮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다가 일단 한번 도장 찍으면 이 계약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됩니다. 왜 됩니까? 본인이 이거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나 빠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걸 추인했다면 이미, 그럼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이 효력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나 빠진다, 안 돼요. 저 처리할 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거 이자가 알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이런 권리 줄 필요 없답니다. 이 사람은 선의여야 한다. 대리권 없다는 거 모르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라야만 이 계약에서 빠지겠다 할 수 있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선의라 해야 되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전문을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자, 그때까지만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자라면 그거 안 된대요. 못한다 그랬고. 자, 그러면 132조에서 우선 이거부터 먼저. 자, A 소유 부동산을 B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C에게 팔아서 이전 등기 했고, C가 다시 D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OX. 어느 분이 X라고 그랬어요? X라고 하시면 분 손 드세요. 또 그 시기에요. 아, 예쁘신 분이 왜 이러실까 자꾸. 자, 이거 무권대리 행위잖아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본인에게 효력 없잖아요. 본인이 추인해야 이자가 소유자가 되거나 말거나 하지. 예? 본인이 추인 안 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죠? 추인 안 하면 이거는 효력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 못한 거고,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이 등기 믿고 샀다 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추인해야 됩니다. 해야만 이자가 소유자가 돼요. 이때 이제 추인할 때 말입니다. 추인할 때 보세요. 자, A가 B 보고 요번 한 번만 내가 추인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 치지 마라 라고 추인의 표시를 이자한테 했습니다. 그래도 이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자, 요거 내가 한번 인정한다. 요번만 인정해 주겠다. 또 상대방 보고 우리 아들놈이 이 친 사고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사람에게 안 하고 바로 이 사람 보고 우리 아들놈이 친 사고를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할 때는 무권 대리인에게 하든 그 상대방에게 하든 그 전득자에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일단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 보고, 자, 네가 체결한 이 계약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만 통지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모르고 말입니다. 모르고 바로 이걸 행사해버렸습니다. 이걸 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했는데, 자, 이 사실을 이자가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우리 법 조문은 이게 효력 있는 걸로 조문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취인의 통지를 묵건 내린에게 해도 되는데 다만 묵건 내린에게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해버리면 이게 철회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조문 바로 밑에 132조 조문 바로 밑에 취인은 묵건 대리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상대방 기타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묵건 대리인에게만 했다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이 경우 그 취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해버리면 철회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인, 묵건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자신에게 대리권 있다 라고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 사람의 취인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묵건 대리인 스스로가 이 계약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때 선택권은 상대방 쪽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라 요구하면 이행해줘야 되고 손해배상하라 이러면 손해배상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묵건 대리인이 이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에다가 무과실 일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거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당신이 이 계약을 책임지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선의에다가 무과실. 또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 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보고 네가 책임져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자, 이 묵건 대리인이 지는 이 책임 말입니다. 이 책임은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무과실 책임이다. 자, 대리권 증명 못했고 취임 못 받았다면 스스로에게는 과실 없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행하든지 손해배상하든지 해야 돼요. 설사 이 사람이 요걸 한 것이 제3자한테 기망을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어도 전혀 과실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해서 손배 청구하겠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요것도 주의하세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묵건 대리인 을이 스스로 대리권을 증명 못했고 본인 갑의 취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자,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 병은 선이 무과실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위에 괄호 2번에 본조에 의한 묵건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두 번째 저 끝에 이 묵건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은 묵건 대리인 자실은 아무런 과실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답니다. 책임은 지래요. 다만 그 사기친 놈한테 그놈한테 손배 청구하겠다.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방금 읽은 거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문장이 시험에 출제하기가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자,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못 벗어나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행 또는 선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한테 책임 묻는 것은 이건 별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자, 쭉 한번 확인하고 자, 외우세요. 아니, 다 외워야지. 자, 숙지 그러면은 자, 숙지하세요.
아니 무건대리는 우리 지난번에 기출문제 해봤잖아요. 분명히 나와요. 무건대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예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사례입니다. 사례면 이 사례 그죠? 자, 한 번 더. 자, 무건대리 행위 이 추인 안 하면 본인에게 이 계약은 효력 없습니다. 그죠? 자, 추인할 때 묵시적 추인도 가능해요. 만약에 본인이 돈을 받았다 또는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변제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거는 다 추인한 겁니다. 그죠? 다만 오랫동안 이 제기 안 했다고 해서 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만 추인한다 또는 내용을 바꾸어서 변경해서 조건을 붙여서 추인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이런 식의 추인은 무효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소급해 있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본인이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면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X. 계약한 대로 소급해요. 계약한 대로 소급한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 확답을 발송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봐요.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 아직 추인하기 전이면 그러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의자라야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은 추인의 통지를 무건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 그리고 그 전덕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건 대리인에게만 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해요. 이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해버리면 철회 이게 유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증명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무건 대리인 자신이 이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성년자 아니라 돼요. 그죠? 이때 이 사람이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설사 제3자한테 속아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그 한계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밑에 큰 히번에 단독행위의 무건대리라고 나오죠?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그 중간에 큰 히번에 단독행위의 무건대리라고 있죠?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론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게요. 설명은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조문을. 자,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자, 단독 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그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 한해서 전 6조 규정. 전 6조 규정이 뭡니까? 지금 우리 쭉 봤던 거 이거. 이거 앞에 6개 조문이죠, 그죠? 앞에 6개 조문, 이 조문을 준용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C 사이에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해요.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리인도 아닌 B가 나타나서 대리권 없어요. 없는 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효력 없죠, 그죠? 대리권 해지할 권리가 없는 자가 말입니다.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서를 보내왔을 때 만약에 C 쪽에서 그래 해제되는 걸로 하자. 해제되는 걸로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또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해제하느냐라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해제되는 걸로 이자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해제할 권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 바로 무건대리 규정
이걸 준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인데, 자, 대리권, 자, 이에 대해서 동의했다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데 한해서 무건대리 규정에 따라요.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인 보고 이거 해제되는 걸로 할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라고 최고할 수 있겠죠? 맞죠, 그죠? 또 이쪽에서 해제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추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절하면 그러면 C가 B보고 당신이 이거 책임지라, 이거. 이 말은 내가 준 돈 말입니다. 당신이 돌려줘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에게. 이해돼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 무건대리 규정에 따른 얘기지, 그죠? 무건대리 규정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자, 이 사람이 해제한 것은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을 때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무효예요. 효력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요건은 뭡니까?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또는 다투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일단은 계약의 무건대리 규정에 따라요. 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외우시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을 때, 그때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건대리 규정에 따라서 해결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컨대 뭐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유언, 소유권 포기, 저당권 포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한물권 포기는 소유자한테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당법인 설립,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런 것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 B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학교재단 설립했다.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해서 본인이 이걸 추인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말입니다. 애들이 막 와요. 그래서 흑자가 생깁니다. 돈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건 다 아버지께 될 테니까 추인해버리겠죠. 또 만약에 반대가 돼버리면, 그러면 책임 안 지려고 거절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추인 또는 거절을 이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이익에 너무 편중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대요. 안 되고 그냥 무효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 언제나 무효. 언제나 그냥 무효. 자, 이런 거는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냥. 자, 상대방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을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라면 일단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건대리 규정에 따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 이거는 그냥 언제나 무효. 자, 잠깐 쉬시고요.